지난 연말부터 이란을 휩쓸었던 반정부 시위 사태가 소강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이란과 미국의 지도부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면서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고요. 미국은 군사 개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서 긴장감은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글로벌 이슈 이란 시위 사태 자세히 또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란 현재 상황 어떤지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현재로서는 테헤란 등 주요 도시에서 시위 사태는 일어나지 않고 어느 정도 진정된 상태라고 합니다. 네. 테헤란 등 주요 도시에서 거리에는 군경 등 보안 요원들이 순찰 중이고 시위나 집회를 경고하는 안내 방송들이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또 친정부 민병된 바시지 요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서 거리를 순찰하고 있다고 하네요. 시위 사태 때 셧다운됐던 꺼졌던 인터넷 등 통신도 이제 복원되기 시작했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네. 또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18일 소셜 미디어에서 어떠한 부정의한 침략에 대한 이란의 대응은 가혹할 것이고 후회하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이 나라 최고 지도자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이 나라에 대한 전면전에 해당된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 얘기가 나왔던 건 이제 이란 정부가 통제력도 좀 약간 회복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위가 1979년 이란이 이슬람공화국 체제를 수립한 이후 가장 규모가 큰 반정부 시위다. 네, 사망자 수가 지금 정확치 않고 확인되긴 힘듭니다. 그런데 최소한 이란 관리가 전하는 수치 중에 제일 적은 것이 2,000명 정도라고 하니까는 그러니까요. 이거 뭐 어떤 민간 쪽에서는 15,000명까지 죽었다는 말도 나오는데 이거는 좀 우리가 나중에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 2,000명 정도는 죽은 걸로 우리가 일단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1979년 이란의 이슬람 공화국 체제가 수립된 이후 최대의 피해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반정부 시위 사태라고 할 수 있죠. 이란에서는 1999년 7월에 대규모 학생 시위 사태를 시작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반정부 시위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2009년에 비교적 큰 시위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대통령 선거 부정을 규탄하는 운동이 있었고 그때 그 표식이 녹색이었기 때문에 녹색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7년에 물가 상승 실업에 항의하는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에 휘발유 가격 시위에 항의하는 시위가 있었는데 이때 살상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피해 11월이라고 합니다. 당시 한 1,000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2022년, 23년 여성들의 히잡 반대 시위가 있었고 이런 몇 차례 시위 사태 중에서 지금 최소한 2,000명이니까 이번 시위 사태가 가장 크고 체제를 위협하는 사태였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시위가 계속되고 좀 불안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규모가 커지면서 신정체제 붕괴 가능성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뭐 이란의 시위 사태가 나면 매번 그런 얘기는 거론됩니다. 어쨌든 근데 이번 사태가 가장 컸으니까요. 시위는 지난 12월 28일 테헤란의 시장 상인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테헤란의 전통시장을 우리가 보통 바자르라고 하는데 그 시장 상인들의 민심이라는 것은 어떤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보통 얘기가 됩니다. 1979년에 이란의 이슬람 공화국이 수립될 때도 이 시장 상인들이 가세를 하면서 그전에 왕정 체제가 엎어진 거죠. 애초 시위는 경제난에 항의하는 평화적 시위였습니다. 그래서 이란 정부도 이 통화 가치가 그때 워낙 떨어졌으니까 공식 환율은 한 1달러당 4만 리알인데 비공식 환율이 그 전까지 한 80만 리알이었다가 이것이 연말에 거의 2배 가까운 150만 리알까지 거의 떨어져 버렸어요. 거의 휴지 조각이 됐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상인들 장사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인들이 들고 일어나니까는 이란 정부도 우리도 상인과 서민들의 고충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래서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시위대와 대화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시위가 이 새해 들어가면서부터 폭력화되면서 이제 이때부터 이란 정부도 이번 시위에 이스라엘 등 외국 간첩들이 개입했다. 그러면서 이제 강경 대응 쪽으로 나간 거죠. 실제로 시위는 폭력 방화에 더해 총기 발사로까지 치달았습니다. 그래서 약 11일 동안 21개 주에 걸쳐 동시자발적으로 폭력적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시위가 왜 이렇게 폭력적으로 격화되는지는 앞으로 좀 연구해봐야 할 대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란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전통 시장인 바잘의 상인들이 이번 시위를 촉발시켰다는 점에서 민생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이제 참을 수 없는 단계가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이란의 민생난 경제난은 오랫동안 지속된 미국 등 서방의 경제난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혁명 수비대 등 이란의 집권 세력들이 경제권을 독점한 비효율적인 경제 체제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시위는 지난 1월 5일부터 9일까지가 절정이었고 특히 7, 8일 이 양일간 그렇죠. 격렬했다고 합니다. 네. 이때부터 시위가 폭력화되고 또 미국으로 망명했던 전 이란 국왕 샤의 아들 레자 팔레비가 민주화운동 시위의 아이콘이라며 이란 국내에서 좀 보도가 되고 떠돌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계기로 해서 좀 약간 반작용이 나오지 않았나. 즉 시가 너무 극렬해지니까는 보수적 중상층들이 등을 돌리고 또 이스라엘이 후원한 레자 팔레비는 이스라엘이 후원한 인사입니다. 후원했던 인사입니다. 레자 팔레비가 시의 아이콘에 등장한다니까 반정부 세력에서 이건 도대체 뭐지? 약간 그래서 1월 10일, 11일 그때 주말이었습니다. 주말을 계기로 해서 테헤란 등지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대대적인 친정부 집회가 열렸고 또 이때부터 바시지 민병대가 등장을 해갖고서 치안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네. 이미 방화 총격 살상으로 보통 시민들은 이제 거리에 나서길 두려워하는 상태였고 그러니까 이제 주말을 계기로 시위가 진정되고 정부가 통제력을 회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 새해 시작하자마자 크게 시위가 벌려졌다가 세 번째 주일부터 두 번째 주일이 지나고 나서부터 정부가 그렇습니다. 통제력을 회복한 걸로 볼 수 있죠. 그래서 한 지금 일주일 동안 소강 상태가 지금 지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이란 정부가 이스라엘 등 외부 세력이 개입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근거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근거라기보다는 외부 세력이라 하면 당연히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건데 우리가 이란에서 이스라엘이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연하게 요인들을 암살하고 폭탄을 터뜨리고 거의 뭐 안방 휘젓듯이 돌아다녔습니다. 당연히 이런 사태가 났으면 이란의 요원 모사드 요원 이런 사람들이 거의 곁에 있었고 개입을 했겠죠. 안 했다는 건 이상하고 이건 뭐 어쩌면 당연한 수순인데 문제는 그들의 개입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느냐 그렇죠. 이런 거겠죠.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장관은 1월 3일 X에서 이런 말을 올렸습니다. 거리에 나온 모든 이란인에 대해 새해 인사를 보낸다. 그리고 그들 곁에 함께 걷고 있는 모사드 요원들에게도라는 말을 좀 보냈습니다. 모사드 요원이 거기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겠죠. 인정을 한 거네요. 네. 이스라엘 문화유산부 장관 아미하이 엘리하유 이 사람은 극우 성향의 장관입니다. 네.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1월 8일 이스라엘 군 전용 라디오 방송인 갈레이 차알과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해 6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했을 때죠. 이란과의 12일 전쟁 당시 우리는 이란 영토에 있었고 타격 기반을 닦는 법을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람들 중 일부가 구대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다. 근데 작전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럼 현재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아니다. 이렇게 나는 말하겠다. 그럼 뭐냐? 이란이 다른 측면에서 우리를 위협할 수 없도록 역량을 약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느냐 묻는다면 그렇다라고 이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좀 공작을 하고 있다 이제 인정을 한 거죠. 이스라엘 극우 성향의 채널 14 소속의 외교 담당 기자 타미르 모라흐라는 기자도 외국 세력들이 이란 시위대에게 실탄이 장전된 화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하고 이것이 수백 명의 정권 인사들이 사망한 이유다. 그래서 누가 그 배후에 있었는지 누구나 자유롭게 추측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꾸 이스라엘이 개입했다는 얘기죠. 실제로 뭐 몇천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한 200명 혹은 500명까지가 군경들이라고 합니다. 군경들 다 이번에 많이 죽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앞서도 말했지만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이나 서방이 개입하는 것은 뭐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인데 얼마나 개입했냐, 어떤 영향이 했었냐 이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이후 이란이 여기에 대한 즉 외국의 침입에 대한 면역력이 약해졌다는 것은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개입 하겠다 이런 얘기에서 또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는데 실제로 공격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해 들어서부터 이제 계속 공격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 2일에 평화 시위의 발포에 폭력적으로 살해한다면 미국은 그들을 구출하게 나설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5일에도
시위대를 사살하면 이란이 매우 강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특히 14일에는 이란의 애국자들이요 계속 시위해라. 여러분의 기관을 정부 기관을 점령해라. 도움의 손길이 가고 있다. 네, 이제 뭐 네. 이런까지 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개입하는구나. 임박했다, 그런데 뭐 이런 뉴스도 그날 있었죠. 바로 당일 또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우리는 이란에서 시위대 살해가 중단됐다고 들었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 전까지 시위대가 살해되는 것, 처형되는 것을 미국의 군사경영의 조건으로 내세웠는데 그 조건이 지금 그게 멈췄으니까. 우리는 공격 안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미 이런 말을 했던 14일에 제가 앞서 말했지만 이란에서는 시위가 진정된 상태였고 이란 정부가 통제력을 갖고 있었던 회복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트럼프가 군사공격에서 한 발 뺀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합니다. 물론은 결정적인 이유는 뭐였을까요? 네, 앞서 말한 대로 시위가 지난 11일 주말을 기해서 네.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고 이란 정부가 통제력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앞서 말했지만 과격해진 시위에 보수파들도 정부 쪽으로 결집한 현상도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채널 12의 해설가 야후도 야알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대중에게 사과한다. 하지만 이란이 붕괴되지 않고 있다고는 명확히 말해야만 하겠다. 최근 이스라엘 언론들이 이란에서 상황을 너무 과장해서 보도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란이 체제가 곧 무너질 것처럼 보도했다고 해서 자기가 사과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공격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공격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죠. 그래서 또 이스라엘이나 아랍 국가들도 미국한테 대규모 공습을 유보하기를 제안했다고 미국 MBC 방송이 13일 보도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미국 당국자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대규모 공격은 정권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지역에 더 큰 분쟁을 촉발할 수 있다. 이런 미국이 개입하게 되면 네. 참모들의 보고, 정보기관들의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이 15일 날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더구나 또 미국은 지금 베네수엘라 침공으로 군사력이 카리브해에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 중동에는 지금 전력이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중동에는 미국 군사력의 핵심이라고는 항공모함, 즉 항공모함을 포함한 항모 전단이 없고 오롯이 한 6척 정도의 전함만 배치돼 있다고 합니다. 네. 전투기가 배치된 항모 전단이 없는 상황에서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즉각적인 공습에 제약이 있고 또 전투기 보호에도 상당히 제한이 따른다고 합니다. 즉 효율적인 공격과 보호를 위한 공격 편대가 구성되기 힘들다고 합니다. 네, 네. 더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미사일로 반격하면 취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지난 6월에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적에 이란도 반격을 했는데 네. 만만치 않은 반격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카타르에 있는 미국 군사기지도 공격을 받았고요. 네. 특히 이스라엘이 이번에 방공망이 우리가 아직도 취약한 상태니까 공격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가장 큰 이유가 결국은 직접적인 이유는 이제 중동의 미국인의 군사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거.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베네수엘라 사태에다가 그린란드를 놓고 유럽 동맹국과 싸우고 있는 마당에 이란까지 공격한다는 건 미국으로서는 또 트럼프 행정부로 좀 버거웠겠죠. 네. 그러면 이란 사태가 이제는 조금 일단락된 걸로 봐도 괜찮을까요? 지위는 진정됐지만 여지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미국과 이란의 대치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할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은 채 대규모 공격에 대비해서 군사전을 배치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중국해에 있던 에이브롬 항모가 지금 네. 중동으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일주일 중동까지 가는데 한 일주일 걸린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미국이나 이란이나 서로 최고 지도자를 욕하고 지금 있습니다. 이건 최고 지도자를 서로 그러니까요. 욕한다는 건 좀 심각한 문제예요. 네. 이란 최고 지도 아야툴라 알리 하메네가 지난 17일 직접 나서서 우리는 미국 대통령이 시의 사상자 및 손상 발생 이란 국가에 대한 비방으로 유죄라고 판단한다. 네. 이런 비난을 했습니다. 알리 하메네이가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직접 나서는 것도 좀 드문 일이지만 나서서 이렇게 외국의 원수, 최고 지도자도 욕하는 것도 더 보기 힘든 일이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당연히 맞받아서 그렇죠. 이제 이란은 새로운 리더십을 찾아야 한다. 내가 미국에 하듯이 나라를 제대로 운영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트럼프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란의 레짐 체인지를 말을 한 거죠. 네. 이건 상당히 심각한 말입니다. 어쨌든 최고 지도자가 서로를 비난하며 제거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네요.
아직 두 나라 관계가 일촉즉발의 대결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번 또 시위 사태로 뭐 미국과 이란의 협상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그렇군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위가 격화될 때 이란 정부는 미국의 핵 문제를 포함해서 협상을 제안했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도 이란 쪽과 대화하고 있다 계속 말했습니다. 이란의 아바스 아락치 외교장관은 시위 사태 이후에도 스티브 위코프 미국 특사와 이제 대화 중이다. 이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트럼프도 이번에 이란 핵 협상을 유지하게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란이 먼저 핵 협상을 제의한 거니까요. 그렇죠. 그전에는 이란은 핵 문제에 대해서 협상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또 베네수엘라 사태에서 보듯이 이란 사태가 오히려 미국한테 전화위복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서로한테 양국한테 즉 베네수엘라 사태 때 마두로가 체포되긴 했지만 네. 미국은 어쨌든 베네수엘라 기존의 체제 인사들과 그들 타협해서 국정 운영하게 내비두고 있고 그 남은 세력들도 미국과 대화하면서 제재를 해제하면서 국제사회에 다시 진입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단이라고 못할 게 뭐가 있겠냐. 만약 핵 문제만 잘 풀린다면 오히려 이번이 울고 싶은데 서로 뺨 때려가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느냐. 기회가 될 수 있다. 오히려 이렇게 네.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란 정부가 상황을 현재 완전히 통제하고 장악력을 높인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 개입보다는 협상 쪽으로 선회하지 않겠냐. 하지만 이란이 내부의 시위 사태가 다시 번지거나 또 유동화될 경우라면 네. 미국과 이스라엘로 다시 군사 개입이나 이런 개입 등을 갖다가 한 번 더 찔러보지 않겠나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란을 공격한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보류한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중동에서 전력이 좀 전략도 미비한 데다가 네. 지금 상태에서 때리는 것은 부정적인 요소가 더 클 것이라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걸 기회를 보고서 대화냐 다시 한 번 더 군사 대결 것인가 좀 저울질 서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직도 그러면 좀 불안정한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라고 네.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란 국내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네. 예,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또 군사 개입 가능성을 높일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좀 잘 협상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저기에 네. 많은 너무 일들이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앞서도 말했지만 지금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서 그린란드 문제에 겹쳐가지고 과연 여기서 집중할 수 있겠냐 그런 의문도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 이란과 미국이 좀 위기 관리를 잘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혜기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